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삼, 김지선의 칩앤저스 제 네, 35탄. 35탄. 네, 오늘은 저는 강남 레옹치과 교사원장입니다. 네, 저는 여의도 서울 선샤인 치과 김지선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랑 함께 근무하는 강남 레옹치과의 경규영 원장님을 모시고 네. 임플란트 후유증, 임플란트 치료 그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영 원장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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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레옹치과에서 보철과를 주로 맡고 있는 경규영입니다. 네. 네. 저 사실은 뭐 저랑은 이제 함께 일하는 파트너고 네. 파트너 이제 공동 원장님이고 우리 김지선 원장님하고는 또 서울치대 동기. 네. 예. 아주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멋진 원장님이십니다. 네. 오늘 저기 경규 원장님, 예. 네. 김지선 원장님은 좀 어땠어요? 네, 공부를 잘 안 하고. 엄청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었던 네. 걸로. 네. 오늘 보니까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네. 알려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경규 원장님 시작하시죠. 예, 네. 화면을 보면은 좀 난해할 수 있는데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정도로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저희 병원의 이제 환자인데요.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간단히 이제 진행한 케이스를 하나 살펴보면은 이제 오른쪽 위에 요 어금니 하나가 안 좋아서 이제 2차를 발치를 하고 예. 임플란트를 이제 2개를 하신 환자분이에요. 일단 뼈 속에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고 네. 잘 뼈랑 붙는 거를 기다렸다가 이제 나사 임플란트 이 잇몸 위쪽으로 올리는 간단한 수술을 하고 임플란트 보철을 올리신 분인데요. 네. 네. 저희 병원에서 되게 중요한 환자분이셨는데 과연 이분이 해피엔딩을 맞았는지 한번 이 잠깐만요. 치료 이후에 저기 해피엔딩인가요? 그럼 그러니까요. 저거는 이게 여기 그러니까- 누군가의 브레인일 수도 있잖아요. 한 명한테는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 제가 이제 이게 그럴 결혼을 수도 좀 있겠네요. 이게 빗대서 네. 얘기를 한 게 네. 이게 이제 사실 해피엔딩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사실 결혼 생활은 생활이죠. 이제 해피엔딩이 아니고 네. 그래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4가지를 이렇게 봤는데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구조, 그러니까 임플란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직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구조랑 치료 과정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인 합병증이랑 유지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구조를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뼈 속에다가 이렇게 매식체가 묻혀 있고 그 위에 크라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위에 이제 크라운을 얻는데요.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픽스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뼈에 묻히는 그 위에 이제 지대주라고 해서 이제 그 위에 크라운이 얹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제 픽스처랑 지대주를 연결하는 그런 나사가 있는데요. 이걸 제가 뭐 일일이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다. 뭐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임플란트랑 자연치 차이도 이것도 막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임플란트는 이제 인대가 없어서 이제 뼈랑 직접 이렇게 유착이 되듯이 단단하게 붙어 있고 이제 고유한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씹는 감각을 좀 느끼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제 자연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변으로 혈관도 지나가고 하는데 혈관도 없어서 이제 피가 잘 공급이 안 되고 이렇게 인대도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인대가 없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위로만 통과하는 인대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주저리 제가 길게 썼는데 요점을 얘기하면 결국에 임플란트는 어떤 재생 능력이나 감염 저항성 그리고 뭐 이렇게 치유되는 면에서 저희 일반적인 저희 잇몸보다 훨씬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그만큼 잘해야 되는 거지 임플란트가 그렇게 네. 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치료 과정을 좀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여기도 막 복잡한 과정이 막 보이는데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이제 이 환자분은 사실 저희 이모인데 제가 이제 대학병원 있을 때 네. 이제 진행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제 임플란트를 그냥 아무렇게나 심는 건 아니고 사실 계획을 하면서 심는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요즘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은 네. 이제 뭐 사실 언제 끝나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언제 끝나냐는 얘기랑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얼마냐 네.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네.
이제 김영사 원장님 같이 유명한 원장님한테 수술을 하러 왔는데 에이. 오늘 당장 수술을 뭘 안 해주고 유명해요. 저는 유명한 그런 사람 아니고 그냥 그래 잘생긴 오자마자 사람이에요. 수술을 안 하는 이유가 오늘 있다. 당장 이제 수술 안 해주고 자꾸 뭐 준비한다고 이렇게 네. 병원을 왔다 갔다 해달라고 하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화를 많이 내셔서 저희도 사실 뭐 그날 바로 네. 해주고 싶은 마음은 대부분 갖고 실제로 네. 그냥 하기도 하죠. 예, 네. 그렇게 하는 간단한 경우도 케이스는, 있는데 네. 이제 실제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는지를 좀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이건 준비를 한 겁니다. 네. 네. 저렇게 이제 어려운 케이스는 저렇게 준비한다는 거죠. 네. 간단하게 하나 빠지고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실 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말 문제가 많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딱 보고 이제 진단을 그래도 잠정적으로는 치료 계획을 저희가 세워 드려야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준비를 하는 걸 보면은 우선 안 좋은 거는 이제 그때그때 바로 치료를 합니다. 뭐 잇몸이 안 좋다던가 충치가 심하다던가 바로 빼야 될 치료가 있다던가 네. 이런 걸 이제 바로 치료하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좀 계획을 짜야죠. 어디에다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입안에 있는 거를 모형으로 그대로 가져오고 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고 계획을 짜야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고 요런 모형에서 이제 임시 틀니 같은 것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수술할 때 쓰는 장치라던가.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치아를 실제로 저희가 배열을 해봐서 수술할 때 쓰는 장치를 만들려고 한 거고. 잘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좋으시겠어요. 예, 같이 예. 일하고 이게 계셔서. 든든하네. 이게 저렇게 실제로 하고 이런 있네요. 걸 가지고 이제 수술을 저는 수술만 하고 저런 거 잘 과정이고. 못해요. 예. 저런 거 대신 다 하고 계신. 이거는 또 다른 경우인데 실제로 이제 전 부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은 네. 똑같이 이렇게 이제 치안에서 배열을 하고 이게 모양이 정확하게 이렇게 본이 정확히 잘 떠지고 환자분을 정확하게 잘 물리는 걸 유도하면은 네. 이렇게 또 모형이랑 입안이랑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CT 상에서 장치를 낀 채로 CT를 찍어서 이제 내가 표시한 부위에 뼈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하고 이제 수술을 계획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거를 가지고 수술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 이를 만들면 이제 뼈가 이제 임플란트 잘 심었으면은 뼈랑 이제 붙는 과정이 한 3-4달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뼈랑 임플란트가 잘 붙으면 이제 본을 떠서 아까 같이 이제 또 계측, 얼굴, 기장을 재는 작업, 이렇게 높낮이 맞추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제 실제로 모형상에서 치아를 만들고 임시 치아부터 요걸 입안에서 껴서 좀 적응이 되시면은 요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모형을 맞춘 다음에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를 만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완료되는 사진이 이런 사진이죠. 너무 예뻐졌네요. 네. 예. 사람 살리셨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치아를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결론은 네. 또 다시 한번 나오지만 그래서 이러면 이제 행복하게 끝난 거냐 하면 아니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저희 이모인데 이렇게 끝난 지가 이제 한 4-5년 전인데요. 네. 그 사이에도 참 병원을 많이 왔다 가셨습니다. 뭐 자잘하게 큰 네. 문제는 아니었지만 네. 뭐 자잘한 문제들로 병원을 여러 번 네. 이렇게 관리를 계속 받아야 쓸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네. 합병증에 대해서 좀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보다 요즘 임플란트들은 표면 처리가 많이 우수해져가지고 네. 임플란트가 초기에 실패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어요. 네.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많이들 하시고 오래 쓰다 보니까 점점 이제 나중에 돼서 문제가 생기는 합병증이 오히려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임플란트 주위 잇몸이 나빠지는 문제랑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 크게 2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계적인 합병증을 보면은 이게 이 노래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Nothing Lasts Forever 마룬 5 노래인데 이게 아무것도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한번 어차피 보철물은 이렇게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 살펴보면 네. 아까 봤지만 아까 이 사진을 아까 왜 보여드렸는지 아시겠지만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 모든 군데도 곳에서. 빠짐없이 해서 네. 문제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운이 부러질 수도 있고 크라운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지대주가 부러질 수도 있고 나사가 풀릴 수도 있고 부러질 네네네.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이 뼛속에 있는 매식체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모든 거를 다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본 케이스들을 이렇게 다 이제 보여드릴 건데 네. 이제 나사 풀리는 거는 사실 임플란트에서는 굉장히 빈번한 것 중에 하나예요. 5년 평균 냈을 때 뭐
18%인 임플란트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한 2점 몇 %인 임플란트 나사가 풀어지는 경우가. 나수가 풀어지는 경우죠. 네. 근데 뭐 연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 3년에 따라서는 뭐 7.5% 누가 쪼였는지 1.5%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네. 다 다르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간 중요한 얘기는 이 정도 퍼센트면은 충분히 평소에도 일어날 수 있는 네. 확률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나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지대주가 부러져서 저거는 오시는- 정말 너무 재밌는 네. 케이스라 가지고 네. 김도 원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 부러지기가 쉽지 않은데. 예, 아. 정말 쉽지 않은데 이렇게 두 개가 다 부러졌어요. 부러진 네, 건가요? 정말 쉽지 않죠. 어떻게 저렇게 됐죠? 예.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환자분한테. 그랬더니 하신 지는 얼마나 평상시에- 되셨나요? 아, 그거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식사를 그냥 굉장히 잘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요거가 드셨- 있기 전에 정말 네. 굉장히 잘 드셨다. 네. 그래서 네. 뭐 그래서 잘 드셨으면 됐다. 다시 만들어 드리겠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만들어 드렸는데 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충분히 보철물이 부러지는 경우인데 네. 사실 이런 거는 조금 더 이렇게 환자를 보면은 예측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 환자분 치아를 보면 굉장히 많이 달아 있죠. 네.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파절의 위험성이 높아요. 이렇게 네. 부러지는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 못 가서 치아가 완전히 다 부러진 건 아닌데 이렇게 네. 도자기 일부가 이렇게 깨져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보시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는 여기만 깨진 게 아니라 그 앞에 치아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심는 힘이 세거나 좀 네. 이렇게 이갈이나 이약물기 같은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좀 이렇게 보철물 파절이 다른 환자분들보다는 빈번합니다. 안에 임플란트 안에 묻혀 있는 매식체라고 픽스처라고 하죠. 그게 부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보면은 이 환자분은 굉장히 보철물이 자주 풀려서 오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자주 풀리지 했는데 이렇게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너무 자주 풀려서 네. 이렇게 잇몸을 좀 열어봤더니 이렇게 관찰이 된 거죠. 너무 이렇게 나사 풀림이 빈번하다던가 제가도 네. 경경 좀 그런 게 하셨어요? 있으면은 이 저건 제가 아, 보철은 제가 했는데 네. 임플란트는 제가 지금 저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예.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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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파절의 빈도를 보면요. 네. 요거는 이 논문에 있는 자료는 이제 우리 한국의 자료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자료고요. 12년 정도 연구를 한 건데 서울대병원에서 대략 한 12년 동안 봤을 때 어디든 하나라도 부러진 경우, 그러니까 나사가 부러지든 네. 지대주가 부러지든 어디든 하나 부러진 네. 게 한 뭐 10% 정도 있었다. 요즘 많이 쓰는 실제로? 이런 요즘 많이 쓰는 스타일의 임플란트. 오, 생각보다 높네요. 예, 많이 10% 있네요. 가까이. 예. 100개 중에 네. 10개 정도. 예, 12년을 봤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임플란트라는 거는 뭐 어딘가 한 군데든 반드시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애플 요걸 참 사고 싶은데 잘 손이 안 가지는 게 비싼 것도 비싼 건데 뜯어볼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근데 애플 뭐예요, 저거? 사실 몰라서. 이거는 맥 미니. 아, 그래요? 어. 네. 어쨌든 그냥 저희가 이제 조립해서 쓰는 컴퓨터는 뚜껑만 열면은 뭐 네. 하나 고치면은 그냥 이렇게 부품 갈아 끼우는 것도 쉽고 이런데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보철물도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열어보기가 좀 쉽고 뭔가 부품 교환도 좀 자유로운 거를 쓰면은 이제 편한데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본인의 임플란트가 뭔지를 모르시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어떤 종류로 심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많이들 모르시죠. 그러면은 조금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네. 임플란트 하실 일이 있으면 알고 꼭 계셔야 그런 된다. 거를 꼭 네. 잘 체크를 하셔야 대만 돼요. 국산 재료들은 뭐 대부분 메이저 제품들이고 말하면 치과의사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또 그래서 이제 네. 다음은 이제 잇몸병 이제 생물학적인 문제인데요. 임플란트 주변에도 이제 잇몸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잇몸 주변에만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라고 그러고 이제 점막에만 있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뼈가 같이 이제 잇몸병이 심해서 이제 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은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요런 게 이제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인데 임플란트 주위 점막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잇몸이 많이 빨개져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게 그냥 생기는 건 아니고 보시면은 임플란트 하신 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셨는데 양치 상태 보시면 여기 치석도 많이 있고 보철물 밑으로 이렇게 고춧가루 같은 것도 껴있고 이렇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은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위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뼈가 녹아요. 근데 이제 뼈가 녹는데 이분은 사실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인데 임플란트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네. 또 이렇게 또 생기는 부위는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데 다 대부분 괜찮지만 생기는 네. 부위는 생기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은 양치가 잘 안 되는 부위는 생깁니다. 우선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연구를 보시면 저희 김영삼 원장님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거고 실제로 이 네. 연구에 있는 논문도 직접 찾아봤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보철물이 굉장히 이렇게 볼록한 모양을 갖게 돼서 잇몸을 많이 압박을 한다던가 꽉 채워버리면 환자분들은 좋아하시는 분 이걸 좋아하세요. 왜냐면 그렇죠. 음식물이 네. 덜 낀다고 당장 안 생각을 되니까. 하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음식물이 끼면 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래서 네. 관리하기가 환자분들이 막 막아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어쨌든 그게 안 맞아요. 좋다 이렇게 네. 결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오히려 그래서 염증이 실제로 생긴다. 보면은 이렇게 볼록한 경우가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진 경우보다 이런 염증이 생길 위험이 한 7배 정도 높았다. 이런 네. 연구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치료 직후에는 많은 비용을 쓰시고 했기 때문에 네. 정말 이렇게 마음 같아서는 정말 나 앞으로 관리 잘할 거야 이러지만 사람이 몇 달만 지나도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들 때 그냥 웬만하면 좀 이렇게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좀 관리하기 쉽게 네. 만드는 게 좀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기계적인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생물학적인 문제도 생겨서 이제 보철물을 만들 때 아무래도 신경을 쓰는 게 조금 이렇게 잘 열어볼 수 있고 네. 좀 환자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라도 좀 처치하기 쉬운 임플란트를 쓰려고 하죠. 네. 큰 회사의 제품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이제 또 이제 생물학적인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양치하기 쉬운 형태의 보철물을 만들어 드리고 싶죠. 좀 관리하기 편한 형태로. 네. 결국에는 이게 임플란트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죄송한데 별게 없어요. 이 내용 보면은 하나도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뭐 양치 잘하는 정기 거. 감진 네. 받으라는 거. 또 그래도 병원 가시면은 또 네. 이런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올바른 이솔질을 하는 거랑 네. 이제 적절한 구강 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네. 왕도가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치실은 어금니에 쓰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치실을 잘못 빼다가도 또 문제가 생겨요. 네. 네. 그래서 시간 칫솔을 좀 사용하시는 거랑 네. 그 다음에 구강 양치액 쓰는 거를 좀 권해드리는데 네. 왜냐면 이솔질이 접근하기 어려우면 하다못해 입안에 세균이라도 좀 줄여놓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서 특히 잇몸병을 많이 앓으셨던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너무 이제 이렇게 잇몸뼈가 너무 주저앉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셔서 구석구석 양치하기가 힘드신 환자분들은 또 흡연을 하신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좀 이런 구강 양치액 같은 것도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치액은 네. 빈도는 어느 정도로 추천하시나요? 보통 이게 양치하시고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쓰셔야 되고요. 바로 쓰시는 건 아니고 한 30분 정도. 저는 보통 이제 아침 저녁으로 뭐 아침, 주무시기 저녁.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나 그 정도. 본인이 이렇게 써요? 아침 저녁으로? 저는 가끔 씁니다. 가끔. 김지선 선생님. 저는 거의 안 씁니다. 자기도 안 쓰면서. 저는 거의 안 씁니다. 김영삼 김지선의 치벤저스 제35탄 네. 정기용 원장님과 함께한 임플란트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